11월 13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9% 상승한 4170.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1% 상승한 918.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큐리오시스, 셀루메드, 세종텔레콤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바이오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어제 공시를 통해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비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여러 개의 후보물질을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라고 밝혔어요. 기술 이전 금액은 총 3조 8천억 원이며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585억 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ABL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도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른 추위가 지속되면서 독감과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셀루메드와 일신바이오를 비롯한 코로나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일신바이오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08% 증가한 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큐리오시스가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큐리오시스는 생명과학 소부장 기업으로 바이오 연구장비 등의 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킷 헬스케어는 언론을 통해 AI 심장 재생 패치 개발을 완료했으며 국내외 전임상 시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심장 분야에서 최고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적응증을 심근경색과 심부전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주들이 고평가되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어젯밤 나스닥 지수는 0.2%의 하락세로 마감했고 S&P 지수는 0.06%의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다우 지수는 0.6%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셧다운은 미국 시간으로 12일 밤에 해제되었으니 체크해주세요. 한편 AI 기술주들에 대한 고평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연간 매출 성장률이 35%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AMD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발표에 AMD가 9%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크게 높이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2달 전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38조 원으로 제시했었지만 최근 75조 원으로 상향했어요.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41조 원이었지만 70조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양디지텍과 디바이스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양디지텍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25% 증가한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디바이스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13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1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3번 탈플라스틱 테마입니다. 내년부터 페트병 재활용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바 있는데요.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음료 제조업체들은 내년부터 페트병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전해졌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높이고 대상 업체도 연간 1,000톤 이상 기업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삼육물산은 자회사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린 BNG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세종텔레콤은 감자 결정에 따라 10월 말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인데요. 어제 변경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종텔레콤은 어제 장마감 후 차입금 상환과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현대차증권의 지분 전량을 340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가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처분 예정일은 어제였습니다. 이어서 제닉스로보틱스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미국 생산 거점을 공략하며 북미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닉스로보틱스는 지난 4월 현대차의 미국 공장에 자동화 제품 공급을 완료했으며 후속 공급도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의 협의도 병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닉스로보틱스 외에도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으로 우진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고리원전 2호기는 정지된 지 2년 반 만에 다시 운전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2033년 4월 8일까지 재가동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허가를 기점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원전들도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미국 원전 기업인 오클로가 6%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오클로는 최근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업무협약 체결 소식에 투자사 일부가 오클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오클로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우진은 분기보고서를 통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98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1104% 증가한 1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진은 최근 한수원과 10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은 표준형 원전 논해액 계측기 2차 구매에 대한 계약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1월 8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하늘반도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늘반도체는 정규장 마감 후 2건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탑업인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엑셀조합 1호를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3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탑업인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글로벌 로엘 조합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4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버프로는 56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장기 통합 항법 시스템 생산 증설에 대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 규모는 자산 총액 대비 11%에 해당하며 양수 기준일은 내년 1월 30일입니다. 이어서 핀텔은 최대 주주 변경 및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대 주주인 김동기 외 2인이 사피엔시아 외 1인에게 보유 주식 569만 주를 301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피엔시아를 대상으로 7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에이프로젠, 2위는 오리엔트바이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한국전력, 6위는 대한전선, 7위는 KG케미칼, 8위는 호성, 9위는 우진,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에이프로젠, 오리엔트바이오, 우진입니다. 에이프로젠과 오리엔트바이오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우진은 원전 관련주이자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AB프로바이오, 2위는 한성크린텍, 3위는 이뮤온시아, 4위는 일신바이오, 5위는 WSI, 6위는 제형솔루텍, 7위는 경남제약, 8위는 셀로메드, 9위는 세린비엔지, 10위는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성크린텍, 일신바이오, 셀로메드, 세린비엔지입니다. 한성크린텍은 반도체 관련주이자 최근 삼성 E&A와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일신바이오와 셀루메드는 코로나 관련주로 특히 일신바이오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린비엔지는 탈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한국전력, 6위는 LG화학, 7위는 삼성 SDI, 8위는 LG엔솔, 9위는 포스코홀딩스, 10위는 대한전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LG화학은 전기차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6%의 상승세를 보였으니 체크해주세요. 계약 규모는 3조 7천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비밀유지 계약으로 인해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ABL바이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G2G바이오, 4위는 펩트론, 5위는 리가켄바이오, 6위는 에코프로, 7위는 이뮨온시아, 8위는 제닉스로보틱스, 9위는 로킷헬스케어, 10위는 D&D 파마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ABL바이오, 제닉스로보틱스, 로킷헬스케어입니다. ABL바이오는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닉스로보틱스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미국 생산 거점을 공략하며 북미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AI 심장 재생 패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